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66이죠. 서울 강북의 한 전통시장에서 40년째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서 김치를 썰고 떡볶이 국물을 우리고 김치전 반죽을 만드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손끝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수빈이가 있었거든요. 수빈이는 제 하나뿐인 딸입니다. 아니,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아빠 없이 자란 아이라 더 각별했죠.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시장 아줌마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말이야, 대기업 인사팀 과장까지 됐어. 그런데 수빈이가 재벌가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우리 같은 서민 가정에서 그런 집안과 어울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엄마, 지훈이 오빠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수빈이는 항상 그랬습니다.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저도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상견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서지훈이라는 사위가 될 사람이 직접 장소를 정하겠다고 했어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가 가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죠. 엄마, 소박하게 어머니만 모시자고 지훈이 오빠가 그러던데요. 수빈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이 저를 챙겨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사서 입고 머리도 파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웨이터가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손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세요. 수빈이가 재빨리 말했지만 웨이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너무 진해서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침에 김치전을 부치고 온 냄새가 옷에 밴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런 고급 식당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였죠. 사위 서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잘생기고 점잖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첫 마디가 어머니시군요. 그런데 냄새가. 시어머니가 될 오미자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우아한 모습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음식 장사하신다는 분이라더니 생각보다 더 강하네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냄새가 강하다는 뜻이겠죠. 수빈이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냥 들어가자. 제발 창피하게 하지 말고.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4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해서 딸을 키운 게 창피한 일인가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딸의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웨이터는 저희를 식당 뒤편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사위는 계속 창문 쪽을 보고 있었어요. 수빈이만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드시는 김치전이 정말 유명해요. 시장에서도 맛있기로 소문났거든요. 그때 오미자 씨가 코를 살짝 찡그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냄새가? 이해하겠네요. 저는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부심을 갖고 해온 일이, 딸을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해온 일이 이렇게 천대받는 일이었나요? 식사가 끝나고 식당을 나올 때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반찬통을 꺼냈어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손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집에서 좀 드세요.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반찬통을 건네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겨울이라 바닥이 얼어 있었거든요. 그만 무릎이 바닥에 닿고 말았어요. 어머니! 수빈이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저보다 반찬통을 먼저 봤습니다. 김치 국물이 조금 새어나와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그냥 엄마의 진심이야. 저는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습니다. 반찬통을 다시 정리하면서요. 하지만 수빈이는 그 통을 확 밀어냈어요.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왜요?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김치와 만두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사위 서지훈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냥 모시고 나가. 너무 불쾌해. 불쾌하다고요? 제가 불쾌하다고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쾌한 거라고요? 시어머니 오미자 씨는 아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보기 싫다는 듯이요. 엄마, 일어나세요. 빨리요. 수빈이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딸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남남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이러셔서. 수빈이가 사위와 시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제 대신에 말이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딸이 제 대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괜찮다. 이해한다. 서지훈이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어머니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세 사람은 저를 두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바닥에 흩어진 김치와 만두를 주워 담았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말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쪼그려 앉더니 김치를 주워주는 거예요. 젊은 남자애였습니다. 아마 대학생 정도로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진 않으셨죠?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도 사위도 시어머니도 외면한 저를 낯선 청년이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추워요. 이거라도 걸치세요. 청년이 자신의 패딩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아르바이트 찾으세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유빈이에요.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빈이라는 이름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딸 수빈이와 비슷한 이름이었지만 이 청년의 마음은 수빈이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겨울눈이 제 볼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이 정말 제 잘못일까요? 4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창피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이 변한 거겠죠.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돌아와서 쓰러졌나 봐요.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한테 연락했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수빈이한테 연락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너 같은 엄마인 걸 아는 사람들한테 창피해요. 제발 그냥 조용히 살아주세요. 너 같은 엄마라고요? 저 같은 엄마가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창피하다고.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서 허탈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뭘 한 거죠? 이 아이를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결국 창피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서 내 딸 수빈이라는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당신도 제 딸이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작은 집이었어요. 수빈이 어릴 때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인형, 상장들. 이제 다 정리해야겠네. 짐을 정리하다가 방 안쪽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발견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였습니다. 정수가, 이건 네가 정말 힘들 때 열어봐.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열어보니까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몰래 사두신 작은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다른 봉투도 있었어요. 이건 남편이 생전에 넣어둔 보험 증서였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그런 자신이 미안해서 보험을 들어둔 거라고 했었죠.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보험금이 제법 됐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친정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남겨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수빈이는 저를 버렸지만 세상이 다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뭘 하지? 거울을 보니까 60대 중반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죠. 40년 동안 음식을 해왔으니까 그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어젯밤에 만난 유빈이라는 청년이 생각났어요. 저한테 따뜻하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휴대폰을 들어서 유빈이가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김치 주워주신 할머니시죠? 응, 맞아. 유빈아, 혹시 시간 있으면 할머니 좀 도와줄래? 네? 무슨 일이신데요? 할머니가,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유빈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딸은 저를 버렸지만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까 눈이 그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신호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걸었던 길이었지만 이날은 기분이 달랐어요. 마치 처음 이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 김치 냄새, 밀가루 냄새. 어제까지는 이 냄새가 부끄러웠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한 음식 냄새나게 살았다면 이제 그 냄새로 세상을 바꿀 차례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전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국산 쌀로 만든 쌀가루, 직접 담근 김치, 조성간장, 모든 재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일 같았어요. 할머니!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빈이었어요. 약속대로 찾아온 거겠죠. 어머, 유빈아. 정말 왔구나. 네. 그런데 할머니, 정말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시려고요? 유빈이는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다고도 했고요. 그래, 할머니가 평생 해온 음식으로 뭔가 해보려고. 어떤 걸요? 저는 김치전 반죽을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거 있잖아. 거기에 할머니 이야기를 올려보려고. 유튜브요? 유빈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딸에게 버려진 엄마의 전 이야기. 어때? 제목이 괜찮지? 유빈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야기라. 제 인생이 진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시장 아줌마의 인생이요? 하지만 유빈이는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원해요.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빈이가 카메라와 편집을 맡고 저는 요리와 이야기를 맡았어요.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장모전이었습니다. 장모가 만드는 전이라는 뜻이었죠.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유빈이가 제가 부친 김치전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좋은 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딸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저는 66살 이정숙입니다. 딸에게 버림받은 엄마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들어온 이 맛으로 세상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겨우 몇백 개였어요. 하지만 댓글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김치전 레시피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영상을 올린 지 한 달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분식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유튜브 보고 왔어요. 젊은 커플이 들어오더니 김치전을 주문했습니다. 그냥 김치전이 아니라 장모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할머니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에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똑같이 만들어온 김치전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맛있다고 줄을 서서 사 먹는 거예요. 유빈이가 설명해줬어요. 할머니, 이제 이 김치전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음식인 거죠. 내 이야기가? 네.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의미가 달라지니까 맛도 다르게 느껴지는 건가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가정폭력을 견디며 딸을 키웠는지 이야기했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저는 수빈이를 방에 숨겼어요. 아이만큼은 아빠의 폭력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영상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어갔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혼자 힘들게 키워주신 엄마가 생각나네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그러더니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나가야 돼. 할머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유빈이의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국은 처음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김치전이 이렇게 유명해진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다른 분들도 정성스럽게 만드시는데 그럼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전 딸이 없습니다. 아나운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딸이 없으시다고요? 네. 제가 키운 건 자부심이에요. 40년 전에 딸을 낳았지만 진짜 키운 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 영상이 인터넷에서 300만 뷰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니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모전을 전국 체인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유빈이가 흥분해서 말했지만 저는 신중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뭐해? 의미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끼리 천천히 해보자. 너무 빨리 커지면 진짜 마음을 잃을까봐. 그 대신 저희는 전통 음식의 철학을 알리는 일에 집중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요식업계에서 노포의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저를 선정해주기도 했어요. 60대 중반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자식에게 실망했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잖아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분식집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서지훈과 시어머니 오미자 씨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사위와 시어머니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서지훈은 말랐고 오미자 씨는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1년 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웬일이세요? 저는 덤덤하게 물었어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지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무례했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고. 오미자 씨도 말을 못합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금 와서 왜 그러세요? 제가 물으니까 서지훈이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사실 사업이 망했어요. 아버지 회사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수빈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잘 나가던 재벌가 며느리에서 평범한 사람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유명해지셨잖아요. 저희가 몰랐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대단해진 게 아니라 원래 대단했는데 그들이 못 봤던 거였거든요. 오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 사교 모임에서 어머니 음식이 나왔었어요. 네. 김치전이랑 떡볶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숙표라고 써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저희 모임에서 전통 음식 체험 행사를 했는데 그때 나온 음식이 어머니 거였던 거예요. 얄궂은 일이었습니다. 상견례 때는 냄새나는 천한 음식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르고 제 음식을 드셨던 거예요. 맛있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더 죄송한 마음이. 서지훈이 말을 끊고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수빈이 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수빈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계속 어머니 찾고 있어요. 유튜브도 매일 보고. 어머니가 너무 잘 되시는 걸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든지 깨달았다고. 그때 유빈이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분들이 우리 옛날 가족들이야. 유빈이는 눈치가 빨라서 금방 상황을 파악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당연했겠죠. 수빈이 상태가 어떤데요? 제가 물으니까 오미자 씨가 대답했어요. 우울증이 심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다고.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고. 계속 그런 말만 해요. 그래서? 용서해주세요. 제발. 딸을 다시 받아주세요. 서지훈이 저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1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였죠. 하지만 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허무했습니다. 수빈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날 저녁 분식집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수빈이가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저를 보더니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엄마,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일어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1년 전에 제가 무릎 꿇었을 때와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용서해줘. 뭘 용서해달라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를 그렇게 대했을까? 수빈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는데, 그런 엄마를 창피하다고. 그래, 창피했지. 제가 담담하게 말하니까 수빈이가 더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유튜브 보면서 매일 울었어. 왜 울었는데? 내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알겠더라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수빈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고 미워하면서도 불쌍했습니다. 엄마, 다시 딸로 받아줘. 제발. 받아달라고. 응.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정말 안 돼. 그때 제가 수빈이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려다가 멈췄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안아줬을 텐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빈아. 응? 넌 아직도 세상이 널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구나. 뭐? 네가 힘들면 엄마가 용서해줘야 하고 네가 외로우면 엄마가 받아줘야 하고. 수빈이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 그게 맞아. 너는 지금도 너만 생각하고 있어. 엄마. 나는 이제 너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살아갈 사람이란다. 제 말에 수빈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너는 나를 버렸잖아. 창피하다고 조용히 살라고 했잖아.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아니야. 그때가 진짜 너의 마음이었어. 저는 수빈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너는 내가 성공하니까 다시 찾아온 거야. 만약에 내가 여전히 가난한 시장 아줌마였다면 절대 오지 않았을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맞아. 너는 지금도 계산하고 있어. 유명해진 엄마가 필요한 거지. 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수빈이가 할 말을 잃고 있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도 사람이야. 상처받으면 아프고 버림받으면 슬프고 그런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진짜로 변해야지.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미안해서. 나 진짜 미안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저는 분식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빈이는 밖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릴게. 뒤에서 수빈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빈이는 정말로 변했어요. 매일 분식집 앞에 와서 청소를 하고 손님들 심부름도 하면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끌려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심이었나 봐요. 한 번도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조르지 않았고 그냥 묵묵히 일만 했어요. 어느 날 유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빈 누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네. 처음엔 저한테도 건방지게 굴었는데 이제는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씩 수빈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노인 창업 교육 프로젝트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유빈이가 흥미로워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작은 창업 기회를 드리는 거죠?
나처럼 뒤늦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야.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공방과 요리 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는 10분 정도 오셨어요. 모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해요. 혼자 살기가 무서워요. 뭔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66살에 새로 시작했어요. 제가 말하니까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수업 어땠어? 자연스럽게 물어봤는데 예전처럼 무시하려던 마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좋았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어가신 것 같아. 다행이다.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수빈이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아. 응? 네가 이렇게 6개월 동안 기다린 이유가 뭐야? 수빈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들을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도. 그래서 나도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야 엄마 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럼 여기서 같이 일해볼래? 정말?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너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겠어, 엄마. 그날부터 수빈이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도와드리고 유빈이와도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안쪽에서 혼자 김치전을 굽고 있는 할머니를 봤어요. 8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놀림이 서툴러 보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그분 옆에 섰어요. 같이 하실래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어요.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함께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걸. 누군가를 도와주고,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것. 수빈이와 유빈이도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있었어요.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고마워. 뭐가? 다시 기회를 줘서, 그리고 이런 멋진 엄마의 딸로 태어나게 해줘서. 그제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를요. 이제 시작이야, 수빈아. 응, 엄마. 이제 시작이야. 저는 이정숙입니다. 66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여자이고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딸을 다시 얻었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왔어요.